우리는 고객을 차별하지 않는다고요? 신규 고객도 VIP라고요? 두 번 온 고객과 20번 온 고객이 똑같다고요? 과연 누가 떠날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TV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고객의 재방문율, 반복적으로 와주는 고마운 단골 고객, 긍정적인 구전으로 우리 브랜드의 홍보사원이 되어서 신규 고객까지 몰고 오는 우리 비즈니스의 진정한 큰손, 충성 고객을 얼마나 확보하고 계신가요? 이제부터 이러한 충성 고객을 슈퍼팬이라고 부를게요. 고객관리 전략을 다룬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스포츠 업계의 슈퍼팬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자신이 이겼다라고 느끼고요. 그 팀이 패배는 그들에게는 더없이 비극이 됩니다. 이처럼 슈퍼팬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시간과 돈, 그 무엇보다도 감정을 투자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엔 어느 정도의 슈퍼팬이 존재하나요? 슈퍼팬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몇 번 반복적으로 재이용을 했다라고 해서 슈퍼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팬에도 엄연한 단계와 구분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회원 관리를 할 때 이용 횟수, 객단가, 누계 매출액 등등을 고려해서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 등으로 구분하는 것처럼요. 슈퍼팬은 팬덤 피라미드라고 불려지는 시스템의 가장 꼭대기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VIP 중에서도 VVIP인 거죠. 팬덤 피라미드의 가장 아랫 단계에는 비정기적인 고객 단위가 있고 그 위에는 활발한 활동을 하는 고객, 그 위에는 유대 커뮤니티 고객, 즉 단골 고객이고요. 피라미드 최상단에는 바로 슈퍼팬, 찐팬, 바로 모모빠라고 불려지는 충성 고객이 존재합니다. 상품만 좋으면 비용을 들이면 시간이 지나면 고객이 알아서 슈퍼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객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지 않는다면 절대 그 브랜드의 슈퍼팬이 될 마음은 안 생깁니다. 우리 비즈니스의 성공을 원하신다면 고객의 주의와 관심을 끌고 그들의 삶에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가 어떤 가치를 부과하는지 바로 눈에 띄도록 만들어야 해요. 이런 부가가치를 느낀 고객은 우리와 함께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죠. 널리고 널린 게 재화이고 서비스인데 왜 우리 브랜드와 함께해야 하는지, 내가 이곳을 선택하길 잘했고 또 이용하고 싶고 계속 이용하고 싶게 만들어서 결국 슈퍼팬이 되어서 우리 비즈니스가 성공하면 같이 환호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만약 우리 비즈니스가 위태로울 때 같이 아파하고 성공을 기원해주는 그런 슈퍼팬을 만들어야 우리 비즈니스는 성공합니다. 팬덤 피라미드의 가장 아랫 단계에 있는 비정기 고객을 정기적인 고객인 활발히 활동하는 고객 단계로 올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고객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들이 그 문제를 정확히 표현하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고객이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불편이나 문제사항을 정확히 알고 우리는 그 고객의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거나 해법을 가지고 있음을 알리셔야 해요. 그러려면 고객이 본인의 불만사항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채널이나 방식이 노출되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관리하기 편하거나 선호하는 방식이 아닌 고객이 접근하기 편하고 선호하는 채널과 방식으로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답을 가지고 있음을 고객이 느낄 수 있어야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가치를 느끼게 돼요. 아직도 많은 브랜드를 보면 반복적인 기계적인 답변인 챗봇이나 게시판에 회원 가입을 해야 겨우 남길 수 있고, 심지어 문제를 노출해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한 비정기적인 고객은 쉽게 이탈을 하고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고객이 되는 거예요. 고객이 언제든지 불편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쉽고 빠르게 접근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죠. 아직도 우리 상품 좋아요를 외치시나요? 이 세상에 좋은 상품, 좋은 서비스 대체할 수 있는 건 수만 가지로 많아요. 길 한 번만 건너도 유사한 브랜드가 존재하는 이 시대인데 한 번의 호기심에 싸니까 선택은 할 수 있죠. 하지만
비정기적인 고객이 슈퍼팬이 되기란 갈 길이 무지 멀어요. 그렇다면 비정기적인 고객을 활발한 이용 고객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활발한 이용 고객, 즉 재구입, 재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해요. 또 이용하고 싶고 반복적으로 이용해서 빠져들게 하는 몰입감은 행동 또는 인지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가능해집니다. 모바일 게임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처음에 게임을 출시하고 나면 고객들에게 초반에 단기 시간 동안 엄청난 보상을 해줍니다. 이렇게 관심을 유도하고 나면 고객에게 미션 시간을 할당하고 몇 개의 생물을 죽이고 보물을 찾는 것을 반복하게 해요. 그리고 나면 나는 어느새 레벨 2가 되어 있죠. 게임 유저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더 많은 무기를 이용할 수 있는 레벨 3로 올라가야겠다는 의욕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면서 현질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략의 핵심에는 작은 성과를 이용해서 신규 이용자들에게 다시 이용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주고 또 이용하면 다른 혜택과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용 목표를 심어주는 일련의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객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얻어지는 혜택과 이익을 어필하고 우리와 함께 하지 못했을 때 얻을 손해와 불편을 노출해서 고객 스스로가 계속 이용하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고객은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객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가져올 자신의 변화, 자신의 편의,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구매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고객이 인지하지 못했던 해법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고객이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기대하게 하면서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로 인해 느낀 편의가 익숙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해요. 그 과정에서 비포 애프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비교해 주고요.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고충들을 알려주고요. 다른 고객에게 긍정적인 사용 경험 스토리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상품에 대해서 경험담을 블로그 후기로 남긴 고객에게 직접 담당자가 댓글을 달아주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고객의 글을 같이 공유하면서 나눠주는 이런 특별한 경험이 글을 작성한 고객에게도 그 글을 경험한 고객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애플도 언박싱 영상 홈페이지에 공유해 주잖아요. 애플바는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주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면 이제 다음 단계인 유대 커뮤니티 단계를 발굴하셔야 합니다. 바로 단순 소통을 넘어서 브랜드에 참여하게 해주는 건데요. 레고 같은 경우에는요, 고객이 참여한 디자인을 공식적인 레고 제품으로 만들어서 매장에 실제로 판매하고 심지어는 판매 수익 1%까지 참여 고객에게 줍니다. 우리가 많이 말하는 고객 소통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는 사실 공통의 커먼 또는 공유, 쉐어링이라는 뜻을 가지는 라틴어의 커뮤니스에서 유래됐어요. 브랜드와 고객의 상호작용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공유하게 되었을 때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브랜드의 의사결정에 고객이 아주 작은 소리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투표 같은 참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를 얻는 고객이 그 브랜드에 대한 오너십이 생기게 돼요. 아무에게나가 아닌 이 단계까지 올라온 선별된 고객이라면 더욱 특별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또한 제품의 생산 및 관리 과정을 오픈하는 것도 있어요. 마치 비밀을 은밀하게 특정 고객에게 공유하듯이 공장을 오픈해서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오픈 클래스를 만들어서 레시피를 공개하면서 같이 쿠킹을 해본다든지 적어도 이러한 경험을 하고 특별한 정보를 얻은 고객은요, 우리 상품과 서비스에 쏟는 애정이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브랜드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직접 연결해주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상품 디자이너의 철학과 신념을 담은 스토리를 공개하고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지 CS 직원이 대신 전해주는 말이 아니라 현장의 은밀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고객들에게 이야기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너 그거 알아? 나 땡땡 브랜드 앰버서더거든. 그래서 이런 거 알려줬다? 고객은 이렇게 알게 된 특별한 정보를 타인에게 공유하면서 더 큰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멤버십을 만들어서 회원 전용 영상 이런 거 만드는 거잖아요. 야구 경기 중간 쉬는 시간에는요, 카메라는 군중 속의 인물을 찾아서 대형 스크린에 그 모습을 띄워주죠. 스크린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막 가르치면서 좋아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같이 춤을 추기도 해요. 서로는
서로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좋아하는 고객들 간의 커뮤니티를 조성해주고 공유하는 거죠. 인플루언서들의 의류 브랜드 옷을 입고 인스타 해시태그를 걸면 그걸 유명 인플루언서는 본인의 스토리나 피드에 박제를 해줘요. 이러한 특별한 경험은 고객들이 커뮤니티 안에서 유대를 형성하면서 자신을 발견하면서 비로소 팬심은 더욱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 공유를 넘어서 나의 취향에 맞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거 엄청난 전략이에요. 이렇게 지속 반복성 단골 고객이 형성되고 나면요, 마지막 단계인 슈퍼팬의 단계가 남아있는데요. 지금까지 1대 다의 전략이었다면 슈퍼팬은 더욱 특별해져야겠죠. 1대1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활발한 참여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습관을 만들어 주었다면 이제는 그 습관을 벗어나게 하는 특별한 경험을 해주는 것이죠.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대기를 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대기를 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주차를 하면 원래 주차 요금이 발생했지만 슈퍼팬에게는 무료 주차와 발레 파킹, 커피와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과, 폐점을 했는데 오히려 특정 고객을 위해서 오픈하는 백화점 고객관리처럼 말이죠. 오히려 슈퍼팬에게는요, 상황을 변칙하고 예기치 못한 혜택으로 내가 이곳의 슈퍼팬이 되길 잘했고 계속적으로 이 혜택을 누리고 싶게 만들 뿐더러 다른 고객들도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라는 선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슈퍼팬에게는 단순 참여를 넘어서 내부로 끌어들이는 전략도 있어요. 고객을 봉사자나 직원으로 활용하는 대담한 전략인데요. 이걸 디즈니에서 해요. 커뮤니티 관리인으로 봉사할 수 있는 명예와 책임을 맡기는 일, 고객을 뮤즈로 삼아서 전문 모델이 아닌 고객이 모델이 되어서 직접 피팅 촬영을 하고 그에 대한 금전적 대가 또는 더욱 특별한 보상을 제공하죠. 어떻게 하면 고객을 더욱 깊이 관여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것이 고객에게 혜택이 되게 해주세요. 연예인들이 팬미팅을 할 때 팬카페 관리자의 권한을 주고 팬카페 주인장의 이름을 무대 위에서 직접 호명하고 등장시키죠. 이렇게 슈퍼팬에게 아무나 누리지 못하는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되는 VIP 경험을 선사해 주세요. 이러한 팬덤의 관리는요, 고객이 우리 브랜드에게 돈을 더 쓰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고객이 우리와 함께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험을 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 더욱 특별함을 주어서 결국 만족하고 계속 만족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죠. 고객 관리는 다시 찾고 싶게 하는 이유를, 즉 브랜드 이용의 부가가치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평생의 팬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접근 기회, 예상치 못한 1대1 상호작용,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 등의 전략을 사용해서 우리 슈퍼팬 고객들이 우리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관중이 아닌 일원으로 느낄 수 있도록 고객관리 전략을 고민해 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요 여러분, 성장과 성공을 함께하는 박강사가 있어요. 안녕.